안녕하십니까. 쏙쏙닥하면 연선생입니다. 이제 45부 영문법에서 비동사를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일반 동사 형태를 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리가 간단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정리를 해보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화면처럼 보이겠죠? 지금 보게 되면 have, get, take, do, make가 나와 있어요. 일반 동사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기준점을 정해주는 게 분명히 have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have에서 요 같은 개념으로 5개를 출발시킨 것이 바로 일반 동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개념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보통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다고 하면 사실 주어하고 목적어의 관계성을 따져주는 것이 사실 영어의 핵심입니다. 이게 비패키지라는 책에서 소개를 냈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같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는 보호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아니면 일반 동사 형태에서 주어가 무조건 뺏어오는 형태, 무조건 주는 형태. 요게 기부 같은 동사들이잖아요. 주다 이런 것들이요. 그 수요 동사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줬다 뺏는 경우도 있습니다. 줬다 뺏는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3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4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갖거나 뺏어오거나 주거나 주었다 뺏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5개 동사는 프리퀀스 버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 유학에 가서 또는 이민을 가서 이 5개만 알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해서 확장 형태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have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have라는 것은 사실은 with와 같은 개념입니다. with가 뭐예요? 뭐뭐 함께로 많이 알고 계시죠? 실제로는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주어가 목적으로부터 뭔가를 뺏어오는 겁니다. 무조건 뺏는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무조건 I have a book, I have 뭐뭐, I have food, I have drink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drinkin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뺏어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것은 get입니다. get 같은 경우도 무조건 뺏어오는 것들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get 동사가 108가지 뜻이 있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외우기 싫다고 하시는 친구들이 거의 99.9%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럴까? 이렇게. 근데 이 개념만 잡아주셔야 돼요. get은 얻다가 아니라 뭐뭐가 대단한 뜻이에요. 알았죠? get이라는 것은 뭐뭐가 대단한 뜻입니다. take 같은 경우는 움켜잡다는 기본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었다 뺏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느낌 뭐냐면요. 상대방한테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이 다시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take 같은 경우는 take out이라는 말 아시죠? take out. take out이 무슨 뜻이에요? take는 움켜잡는 것이죠. 그러면 이 out의 의미를 살려주면 움켜잡아서 밖으로 가는 이란 뜻이 되니까 take out 커피점은 내가 커피를 움켜잡아 나가는 거다 이런 개념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o 같은 경우는 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do라는 동사는요. 뜻 자체가 3개로 나눠지신 거 아시죠? 먼저 일반 동사로 쓰일 때 이게 뭐뭐를 하다라고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대동사로 쓰일 때 이거 바로 조동사로 쓰일 때죠. 조동사일 때와 대동사로 쓰일 때고 2개로 나눠 놓을 수 있는데요. 자, 조동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해요? Do you have 어쩌죠? 뭐뭐 했니? 뭐 가졌니? 이렇게 물어볼 때요. 대동사로 쓰일 때는 나중에 두 파트에서 다시 하겠지만 I love you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할 때 me too 하지 마시고요. So do I 이렇게 얘기하죠. So do I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두가 바로 러브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 대신 썼다 해서 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시험에서는 뭐 어떤 식이냐면 앞에 있는 동사와 시제와 수를 나타내서 굉장히 많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두도 주었다 뺏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메이크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줬다 뺏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까지 의미를 한번 살려보시고 눈에다 한번 익혀보세요. 근데 다시 위로 올라와서 테이크를 한번 가볼게요. 테이크 같은 경우는 보통 움켜잡다인데 보통 영문법에 가게 되면요. 테이크 투는 데려가다. 반대 뜻은 bring to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take의 원뜻은 움켜잡다. bring은 원뜻은 발생하다예요. 그래서 bring out, bring up 이런 뜻을 써요. 반드시 to가 붙었을 때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요. 이 take 다음에요. take 다음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take me home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요. 간목진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물론 테이크 2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테이크는 움켜잡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만 꼭 알아두세요. 이거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넘어가 볼게요. 자, have라는 것은 무조건 뺏어오는 듯한 느낌, 기본 뜻은 가지다. get은 뭐뭐가 되다, 108가지 뜻이 있어서 무조건 뺏어오는 듯한 느낌. take는 줬다 뺏는 느낌인데 움켜잡다. to가 붙었을 경우에는 take to 그러면 데려가다. 그래서 반대 뜻은 bring to가 있다. 그 다음에 do는 뭐뭐를 하다는 뜻에서 줬다 뺏는 듯한 느낌이고요. make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만들자는 느낌이고 줬다 뺏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거의 느낌이 되겠죠. 거의 느낌이 되는데 사실은요. 여기까지만 가르쳐주면 제가 유능한 유도 선생님 아니겠죠. 자, 밑에 이게 키워드입니다. 요게 키워드예요. 자, 이게 굉장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사실은 요 get 동사를 설명하면서 제가 항상 요거를 얘기해 줍니다. 플러스 목적어가 뜨잖아요. 이렇게. 목적어가 뜨면 사실은 목적어의 성향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get 동사가 108개가 있잖아요. 108개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적어의 성향만 잘 봐도 돼요. 예를 들어 get food란 말이 있어요. food는 뭐 하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food는 먹는 거니까 당연히 음식을 먹다. get TV 그러면 TV는 뭐 하는 거예요? 시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et TV 그러면 TV를 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get lecture 그래요. 그러면 수업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어의 성향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알았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일반 동사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비동사 계통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당연히 비동사 계통도 있겠죠. 일반 동사는 목적어의 성향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비동사 계통도 뒤에 있는, 뒤에 보시죠. 이렇게. in, out, back, by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또는 부사 또는 전치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사는 재밌는 거면요.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나오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요. 편의상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쪽에다 쓸게요. 그냥요. 그 명사를 꾸며주면요. 단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얘를 가리켜서 우리는 전치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명사 앞에 있으면 전치사, 동사 뒤에 있으면 부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으로 가보면요. 자, come이 원래 뜻이 뭐예요? come이. 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in에다 동그라미 해볼게요. in의 의미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와, 들어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out은 뭐예요? 밖에잖아요. 밖에니까 뭐예요? 밖으로 가. 오다 가다. 그럼 밖으로 가버리세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back은 뭐예요? 갔다가 왠지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돌아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by 같은 건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구하다 이런 뜻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일반 동사는 목적어의 성향에 따라 바뀌고 비동사는 바로 뒤에 있는 전치사에 따라서 바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영문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어서 나온다 해서 이어 동사라고 가리킵니다. 이어 동사. 제가 이렇게 용어를 가리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요. 용어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마다 용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영문법석에 나와 있는 책의 용어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요거를 그렇게 가리키지는 않지만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꼭 이렇게 들으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이어동사라는 많은 표현을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일반 동사 계통은 목적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바뀐다. 비동사 계통은 뒤에 있는 전치사, 즉 부사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알지그램마에서 5개 패턴, 6개 패턴이 있거든요. 그때의 비동사 계통에서요. 비동사 계열에서 27개 동사를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비동사가 8가지 패턴을 바뀌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앞뒤로 넘어가면서요. 눈에다 많이 익혀보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업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계세요.